잘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수납 포심 세부 스펙이 좋아서 그런 투수들이 지금 ABS 시대에 실패할 확률 저는 그렇게 높게는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꽃겨울 편집자 제보크입니다. 어제 데이비슨과 동행을 끝내고 빈스 벨라스케스가 롯데 자이언츠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 지금 알 수 있는 정보로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윤호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정보부터 빠르게 읊어보겠습니다. 빈센트 존 벨라스케스, 롯데 자이언츠와 33만 달러의 계약. 92년생으로 만 33세고 190cm에 95kg의 우투우타. 포심 슬라이더, 너클커브, 싱커, 체인지업 5개의 구종을 구사할 수 있는 선발 투수고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23년까지 선발 투수로 뛰었지만 23년 5월 28일 팔꿈치 부상으로 토미존 수술을 받으면서 25년 4월에 마이너리그 계약했지만 이후 DFA가 되어 우리 롯데자이언츠와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마이너에서는 최근에 6이닝 동안 99까지 소화하면서 이닝 소화력도 부족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증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초반에는 마이너에서 이제 투구수 제한이 걸려 있어서 이닝을 적게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6이닝까지 먹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눈여겨볼 점이라면 메이저에서 뛰면서 베이스볼 서번트 사이트에 마지막으로 스태캐스트 기록을 남긴 2, 3시즌에는 팔각도가 45도로 하이 3쿼터였지만 그 해에 토미존 수술을 한 이후 마이너에서만 뛴 올해는 35도로 미들 3쿼터까지 내려왔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토미존 수술 때문에 내려간 건지 아니면 피칭 디자인을 조정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내린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근에 MLB가 팔각도를 내리는 추세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일부러 내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팔꿈치 수술한다고 꼭 그 팔각도를 내려야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내린 거 아닌가 싶고, 토미존 수술이 2차례 있었습니다. 2010년 그리고 2023년 이렇게 2번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당장의 큰 위험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수술부터 두 번째 수술까지 13년이나 걸렸을 정도로 첫 번째 수술 이후에 오래 썼거든요. 보통은 그 첫 번째 수술 이후로 한 8년 정도가 지나면 터질 때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리스크 있는 선수로 여기는데 13년이나 썼다라는 건 어느 정도 뭐 내구성도 뭐 약하진 않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토미존 이후로 지금 2년밖에 안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게 또 팔꿈치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큰 위험 요소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 토미존 이후에는 언제 터지냐도 중요하지만 구위 유지,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한번 지금부터 구종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진에서 차트, 표 그렇게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차트에서 좌우는 수평 무브먼트,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휘냐고, 상하는 수직 무브먼트, 얼마나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냐 얼마나 떨어지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고, 투수 시점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포심부터 보시면은 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2.5마일이니까 평균 148.9km 정도 나왔다고 보면 되고요. 구사율은 34.9%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KBO 공인구가 도포물질을 발라가지고 평균 구속이 조금 더 오른다는 거를 감안을 하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평균 150 정도는 기록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평균 RPM이 2394입니다. MLB 평균이 2250 정도로 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위인 모습이죠. 그리고 팔각도가 35도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35도면 그 0도와 90도의 한가운데인 45도보다 더 아래잖아요. 그러면 이 회전축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을 때 이 회전축도 이 90도가 12시 00분 그리고 0도가 3시 0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시 30분 정도에서 보통 형성이 됩니다. 35도 팔각도를 가지고 있는 투수가요. 근데 벨라스케스 선수의 포심 회전축은 12시 45분으로 살짝 좀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를 좀 요약을 하자면 수직 무브먼트를 뽑아내기 좋은 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회전 효율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에는 없고 베이스볼 서번트의 2, 3시즌까지의 수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80% 중반으로 썩 좋지는 않지만 땅 회전수가 좋아서 커버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수직 무브먼트, 이 사진상으로는 IVB, Induced Vertical Brake는 18인치를 기록 중입니다. 18인치가 어느 정도냐면 보통 35도 내외의 팔각도를 가진 투수들이 평균적으로 15인치를 기록하는데 이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이고요. 이 정도면 수직 무브먼트로만 놓고 봤을 때는 엘리트 80 스케일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 80 스케일에서 80이 제일 높은 건데 엄청 좋은 수직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이 포심이라는 게 수직 무브먼트 하나만으로 퀄리티를 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벨라스케스의 전체적인 포심 스케일은 61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가운데에 냅다 때려박는 로케이션이 좀 감점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진 투수를 흔히 양궁 피칭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흠이라면 흠인데 그래도 61 스케일도 진짜 좋은 거예요. 60 스케일이 상위 15.8%니까 미국에서 15.8%라면 한국에서는 뭐 말 다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세부 스펙이 좋지 못한 포심이 양궁 피칭을 하고 있다면 제가 혹평을 했을 거예요. 공도 별로 안 좋은 게 가운데 던지면 이건 뭐 배팅볼 투수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메이저에서도 강점이 있는 구종이 이런 상태라는 건 KBO에서는 더더욱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칠테면 쳐봐라 이거죠. 가운데 꽂아 넣어도 상대가 못 치는 정도의 구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편이 조금 더 맞겠네요. 포심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다음 구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슬라이더는 세컨 피치로 쓰고 있고요. 구속 평균이 84.1마일, 135.3km가 평균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구사율은 19.7%로 꽤 많은 구사율을 보이고 있어요. 벨라스케스의 슬라이더는 구속 그리고 무브먼트 차트에서 드러나다시피 커터성도 아니고 스위퍼성도 아닌 일반적인 슬라이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포심이 93마일 정도 되는 투수면 커터성 슬라이더를 쓰면 보통 한 87마일 정도, 스위퍼성이면 보통 한 82마일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데요. 84.1마일이라는 거는 약간 일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무브먼트 차트상으로도 커터성이면 지금 이 연두색으로 표시된 무브먼트 탄착군, 여기에서 조금 더 오른쪽 위 부근에 형성이 돼야 되고, 스위퍼성이면 이보다 조금 더 왼쪽 아니면 왼쪽 아래 이 정도의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의 무브먼트 탄착군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슬라이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리그에 스위퍼를 잘 써먹는 외국인 투수들이 좀 많죠. 하나의 와이스, 그리고 기아의 네일, 그리고 뭐 슬러브긴 하지만 올러까지. 그래서 스위퍼에 대한 환상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건 그 무브먼트를 기반으로 포심과 얼마나 조화를 잘 맞춰서 타자의 헛스윙을 이끌어내냐기 때문에 벨라스케스의 슬라이더가 뭐 클래식한 슬라이더라고 해서 깎아내릴 만한 요소는 못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벨라스케스의 슬라이더 로케이션을 보시면 좌타자 상대로는 이 연두색 점을 보시면 약간 가운데로 몰리는 기질이 있죠. 근데 이 구사율이 점 크기예요. 근데 보시면 좌타자 상대로 연두색 점 크기가 엄청 작죠. 그래서 좌타자 상대로는 애초에 슬라이더를 적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싱커 체인지업보다도 구사율이 낮기 때문에 치명적이라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영향이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타자 상대 로케이션인데 여기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바깥쪽 낮은 곳으로 로케이션이 잘 형성되어 있는 편이고, 포심과의 피치 터널 하모니도 좋은 편입니다. 홈플레이트의 가로폭이 17인치인데 저 정도 차이면 한 7인치 정도 평균 탄착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어요. 밑에 표를 보시면 HB, 그러니까 수평 무브먼트를 보시면 포심이 3.0, 슬라이더가 마이너스 7.1로 두 구종 간 무브먼트 편차가 10.1인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아까 제가 탄착구는 7인치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기 때문에 한 3인치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준수한 오차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커맨드 탑급으로 평가받고 있는 타릭스 쿠발 선수도 이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볼의 스윙이 나온 비율인 체이스 퍼센트, 그리고 스윙 대비 헛스윙률인 휘프 퍼센트는 많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로케이션 활용으로 인해서 슬라이더의 20-80 스케일은 47 스케일으로 평균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방어를 해낸 모습입니다. 사실 이 체이스 퍼센트나 휘프 퍼센트로만 평가를 하면은 좀 많이 암울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로케이션이 좋아서 평균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 기준은 MLB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KBO에서는 메인 변화구로 쓰기에는 모자람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심과 제2변화구까지 지금 괜찮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다음 구종은 이제 너클커브입니다. 81.2마일이니까
130.7k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사율은 19% 정도로 슬라이더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에서 아시다시피 좀 파워 커브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커브보다 작고 강하게 떨어지는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만 놓고 봤을 때는 카운트 버리 그리고 위닝샷 둘 다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모든 구종들 중 가장 암울한 볼의 스윙이 나온 비율 체이스 퍼센트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위닝샷으로 좋은 효율을 뽑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양궁 피칭을 하는 포심이 또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각 작은 커브는 위닝샷으로 효과를 보려면 그 전에 포심이 스트라이크 좀 낮은 곳으로 셋업 피칭이 잘 돼야 합니다. 근데 포심이 양궁 피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때문에 28, 10 스케일도 싱커와 더불어서 가장 낮은 38 스케일을 기록 중입니다. 38이면 40보다도 아래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많이 하위권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 KBO 타자들이 이 너클 커브에 속을지 안 속을지는 와서 던져봐야 알겠죠. 근데 그래도 KBO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AA보다는 AA에 더 가까운 레벨이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위닝샷보다는 카운트버리 용도로 더 많이 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심 그리고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KBO에서 통할 레벨이기 때문에 너클 커브로 카운트를 잡고 좀 유리한 카운트를 선점한 다음에 포심 아니면 슬라이더 아니면 반대손 타자 상대로는 체인지업으로 좀 위닝샷을 삼지 않을까 싶네요. 확실히 헛스윙을 끌어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 정도의 구종이네요. 다음으로 체인지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체인지업은 18.2마일의 평균 구속 141.9km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구사율은 12.2%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속에서 보시다시피 고속 체인지업이라고 한마디로 정리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뭐 요즘 폰세도 그렇고 네일도 그렇고 140이 넘는 체인지업을 구사하는 외국인 투수가 좀 있어서 이게 체인지업이 엄청 좋은 건지 아닌지를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제가 해석하는 바로는 이 체인지업은 체인지업 자체가 잘 나서 이 정도 구속이 찍힌다기보다는 체인지업을 잘 못 채서 직구 같은 체인지업이 되는 바람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군으로 문동주 선수의 체인지업을 생각하면 편합니다. 문동주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은 스플리터로 완전히 전향을 했죠. 오프스피드 구종 채용하는 걸. 근데 문동주 선수가 체인지업을 구사를 할 때 보면 체인지업을 안쪽으로 잘 못 비틀어요. 그런 신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문동주 선수가. 그래서 의도치 않게 체인지업 구속이 잘 찍히던 선수였어요. 그래서 벨라스케스의 체인지업도 약간 이 계열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벨라스케스 선수가 아까 포심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포심의 회전 효율이 잘 안 찍히는 타입입니다. 이런 신체 특성을 전문 용어로 스피네이션이라 하는데, 벨라스케스 선수도 이런 영향 때문에 체인지업을 잘 못 비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벨라스케스 선수의 체인지업은 MLB에서도 매년 득점가치 음수를 기록하고 있었고, 부위와 변화폭을 설명할 수 있는 체이스 그리고 휘프 퍼센트, 종합적인 스펙을 설명하는 28, 10 스케일 모두 평균 아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인지업의 구종 특성상 반대손 타자 상대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손 타자인 우타 상대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좌타 상대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이게 아까 너클커브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MLB 기준으로 이 정도 스펙이기 때문에 KBO에서는 또 던져봐야 알겠지만, 이것도 뭐 슬라이더급으로 효율적인 변화구가 될 거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올해 그 마이너리그에서도 반대손 타자 상대로 좀 WHP가 많이 높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자면 좌타 상대로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 포심이 워낙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위닝샷으로 포심을 사용한다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확실히 차트를 봐도 우타자 상대로는 거의 구사를 안 한 게 눈에 보입니다. 사실 체인지업보다 조금 더 많은 구사율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싱커인데요. 평균 구속은 92마일로 148km, 구사율은 14.3%로 앞서 말한 체인지업보다는 2% 정도 더 높습니다. 하지만 좀 한국에서 쓸지 KBO에서 쓸지 안 쓸지는 조금 의문이 있는 구종이긴 해요. 국내에 와서 싱커를 못 써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투수들도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코러빈 선수라든지 이런 게 아마 공인구 이슈 때문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죠.
네, 그쵸. 결국은 KBO 공인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약간 착 감기는 느낌도 있고, 도포물질 때문에. 그리고 실밥 두께도 조금 더 두껍기 때문에, 많은 싱커 투수들이 조금 크고 작게 공인구 이슈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라스케스는 과연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저는 벨라스케스가 한국에서 싱커를 봉인하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싱커. 즉 투심 계열은 같은 손 타자에게 더 효과적인 구종이에요. 근데 싱커가 같은 손 타자를 잘 잡아내려면 로케이션이 몸쪽으로 형성되면서 스윗 스팟을 피해 나가는 레퍼토리여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진에서 vs RHB 우타자 상대 로케이션을 보시면 젓갈색으로 표시된 싱커 로케이션을 보시면 얘도 양궁 피칭입니다. 그래서 싱커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단순히 수직 무브먼트가 낮은 포심 마냥 될 기질이 다분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싱커 역시 38 스케일로 커브와 더불어 제일 낮은 모습입니다. 여기에 베이스볼 서먼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구종별 스핀 모션을 보시면 정통 투심 그립으로 보입니다. 기아의 네일 같은 투심이지만 원심 그립을 사용한 투수라면 밋밋한 면에 손가락을 얹기 때문에 공인구 이슈를 덜 탈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투수들은 이 스핀 모션도 그 좁은 면, 넓은 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이지 않고 약간 불규칙적으로 형성되는 모습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스핀 모션을 보면 좀 규칙적으로 회전을 하는 모습을 보아 정통 투심 그립이다. 그리고 정통 투심 그립이라면 실밥 위에 손가락을 얹기 때문에 공인구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게, 벨라스케스의 싱커 구사율은 올해 트리플 A에서 메이저 마이너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구사율이었어요. 14.2%인데 근데 올 시즌 9이닝당 볼넷이 5.51입니다. 이게 유의미한 이닝 표본을 기록한 시즌들 중에 가장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떠오르는 선수가 감보아 선수인데, 감보아도 올해 미국에서 싱커를 달고 볼넷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와 유사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벨라스케스는 올해 이전에도 싱커를 조금씩 쓰긴 했지만 그 이전에 뭐 10% 넘게 쓴 시즌이 없는 것을 감안했을 때 감보아와 좀 유사한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고, 아무튼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벨라스케스도 과거 데이비슨, 감보아 같이 KBO에서는 싱커를 쓰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팀도 지금 3위 자리를 굳히는 변수보다는 상수를 필요로 하는 상태고, 데이비슨과 다르게 벨라스케스는 포심도 세부 스펙이 좋은 투수입니다. 데이비스는 제가 뭐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얘기했지만 소위 깃털직구거든요. 근데 벨라스케스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싱커에 의존해야 하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냥 포심으로 윽박 지를 수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KBO에서는 싱커는 접어두고 포심, 슬라이더, 너클 커브, 체인지업 이렇게 포피치 투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포피치도 충분히 선발 투수로서 역할을 소화하기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물론 싱커도 잘 써서 잘 활용이 된다면 금상첨화지만 MLB에서도 양궁 피칭하는 선수가 KBO 공인구 이슈까지 극복을 하고 좋은 로케이션으로 투구를 할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기대치는 딱 포피치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 포심이 좀 강한 선수면은 땅볼 비율이 좀 높지 않고 뜬공형 투수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외야에 젊은 선수들이 좀 많죠? 장두성이라든지 황성빈이라든지 윤동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그래서 우리 외야진의 수비력이 꽤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랑 좀 꽤나 잘 맞는 투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내야 수비가 아무래도 좀 불안하기 때문에. 레이에스 선수도 좌익수 쪽에서는 수비력이 생각보다 괜찮은 편으로 평가를 받고, 윤동희 선수도 우익수 중에서 상위권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장두선 선수는 여러가지 호수비도 많이 보여주고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확실히 황성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어제 호수비도 그렇고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고, 고점을 보자면은 이쪽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확실히 우리 외야진 수비력은 괜찮은 편이니까 뜬공형 투수랑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쵸.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좋은 점이라고 하자면, 만약에 우리가 가을을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2위가 LG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LG랑 붙는다 치면 잠실 야구장을 씁니다. 잠실이 어딥니까? 진짜 외야가 드넓은 구장인데, 그런 곳에서 뜬공형 투수가 좀 더 시너지가 나고,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우리가 외야진 평균 수비력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더 강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도 아마 스카우트
스카우팅 팀에서 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번 주 야장천에서 저희가 뭐 루이스 펠리페 카스티오니 뭐 에르난데스니 뭐 이런 얘기가 떠도는 거 보면서 엔간 매물이 없나 보다라고 했는데 정말 괜찮은 선수를 하나 찝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 요소로 보이는 컨트롤 문제도 올해 한정된 거기도 하고, 그래서 싱커를 덜어내면 충분히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수가 원하는 대로 던지는 능력인 커맨드, 이것도 앞서 말한 포심 양궁 피칭 스타일 때문에 뭐 썩 좋다고는 말 못합니다만 포심의 세부 스펙이 좋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타자 상대의 슬라이더 로케이션은 또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피칭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좋은 활약을 기대하기에 충분한 스펙이다라고 보이네요. 확실히 롯데가 외국인 선수 마감 전까지 강수를 한번 던졌고, 이게 어떻게 돌아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살펴본 바로는 꽤 괜찮은 카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너클커브 체인지업이 과연 얼마나 유의미한 변화구로 쓰일 수 있느냐, 이게 제일 큰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8 스케일 그리고 44 스케일인데 이 정도가 과연 KBO에서 어느 정도 먹힐 수 있냐, 이게 제일 물음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너클커브 그리고 체인지업이 엄청 좋아야 통하고 그런 구종은 아닙니다. 그냥 일단 떨구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종이기 때문에 단점이 부각될 가능성이 엄청 높다라고 말하기는 또 어렵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단점이 되려면 될 수는 있겠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방어선은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포스트 시즌을 같이 가기 위해서 던진 큰 도박 수이니만큼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의 활약 혹은 그 이상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잘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솔직히 저는 그렇게 크게 불안해하진 않아요. 제가 뭐 여기서 너무 설레발을 떨면은 나중에 못했을 때 뭐 설레발 떨어서 망했다 뭐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아서 객관적으로 불안 요소도 이게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워낙 포심 세부 스펙이 좋아서 그런 투수들이 지금 ABS 시대에 실패할 확률 저는 그렇게 높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안심을 하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좋은 활약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